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분포 중에 하나가 정규 분포라고 했었지. 이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값 계산하려면 저기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x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로 확률이 정의된다 그랬잖아. 근데 저기 있는 fx가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그래프 특성이 얘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클수록 여기 가운데서 좀 더 위로 올라가게 그려진다라고 했었지. 근데 어쨌든 얘 내가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fx의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고 자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에 그려지니까 얘 면적을 계산하려면 이 녀석을 주어져 있는 구간에서 적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정적분을 해야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우리가 미적분에서 나오는 숫자지. 자,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미적분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적분을 못해.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적분할 수 없는 함수야.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서 적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거 적분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 이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부터도 수학이라는 학문은 생겼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같은 경우야 얘를 때려놓고 그냥 시키면 되겠지만 그때는 인간이 다 계산을 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저거를 하나 계산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우리가 면적 계산하는데 얘를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이 시그마랑 평균이 바뀌면 여기 있는 이제 숫자가 조금 달라지지. 그럼 얘네가 달라지면 당연히 곡선의 여기 위치, 얘가 평균이 바뀌어서 위치가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면적은 바뀌지 않겠죠? 근데 이제 시그마가 바뀌면 여기 곡선의 이제 높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면적이 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얘네들 중에 우리가 가장 간단한 곡선 하나를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거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정규 분포를 그 곡선으로 매칭시켜서 넓이를 계산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를 가장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기 m에다가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가장 간단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여기는 0을 집어넣은 게 가장 간단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해져 있는 이 분모랑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시그마 저기에는 뭐를 넣으면 가장 간단해질까를 생각했을 때 얘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에 1을 집어넣으면 가장 간단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있는 fx에다가 m에다가 1을 집어넣고 시그마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저 함수식은 여기 1 집어넣으면 루트 2파이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라고 함수식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바뀌어. 물론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적분은 못하거든. 근데 어쨌든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녀석을 적분하는 것보다 얘를 적분하는 게 조금 더 간단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곡선을 좀 얘랑 1대1 매칭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얘 면적만 그냥 구간별로 다 계산해 놓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면적을 조금 디테일하게 다 계산을 해놓고 그럼 저렇게 생긴 함수는 여기 있는 이 함수로 매칭을 시키자. 뭐 평행이동을 시킨다든지 곡선의 높이를 조금 조절해서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얘 곡선으로 다 1대1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는 평균이 뭘로 바뀌냐면 0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평균이 0으로 바뀌고 표준 편차는 1로 바뀌니까 이러한 하나의 곡선, 고정돼 있는 곡선이 되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변환해서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평균이 m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쪽으로 매칭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 값 있지? 얘도 적당히 이 면적이 똑같아지게끔 적당히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은 여기 면적이 여기서부터 면적과 일치하게끔 이렇게 값을 하나씩 다 매칭시켜서 이동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얘 하나의 면적만 계산해 놓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그 룰만 정해주면 여기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여기로 변환해서 이 면적을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변환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 기존에 있던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변환했을 때 이 녀석의 m이 평균이죠. 0으로 가려면 변화된 변수의 말 그대로 평균은 0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변화된 변수의 이거 거꾸로 대입해줘. m이 0이고 시그마에 1을 대입한 거지. 변화된 이 함수의 표준 편차는 1이 되게끔 세팅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올까라고 고민을 엄청나게 한 끝에 여기 있는 모든 확률 변수 x에다가 여기에 평균을 빼고 그러니까 얘 평균을 빼고 얘 표준 편차로 나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변수 하나를 만들었어. 엄청난 고민 끝에 만든 거겠죠. 막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그래서 얘의 평균을 한번 구해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배운 거지. 여기는 다 숫자야. 그러면 얘는 확률 변수 x에 시그마 분의 1이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m이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변수의 곱한 만큼 곱하고 더한 만큼 더해준다 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분의 1의 x의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돼. 근데 얘가 바로 뭐야? m이지 m.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얘가 딱 사라져서 0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던 기존에 있던 평균 m은 여기 새로운 곡선에 0으로 딱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의 표준 편차 S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표준 편차를 한번 계산해 봤어. 그럼 내가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론상으로도 배웠다시피 확률 변수에 곱해진 거에는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진 거는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 그럼 얘 지워버리고 계산하면 시그마 분의 1에 X의 표준 편차인데 여기에서 X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쓰고 있냐면 시그마라고 쓰고 있는 거라서 얘가 딱 1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곡선은 표준 편차가 딱 1로 세팅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하나의 곡선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평균이나 표준 편차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나 이런 게 다를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변환을 하면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시그마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있다라고 하고 여기 면적이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변환했을 때 얘 면적이랑 똑같아지게끔 다 설계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변수를 이렇게만 바꿔치기 해주면 우리는 이 곡선 안에서 다 확률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변화된 곡선의 변수를 우리는 G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 자,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다 라고 부를 거고 자, 이렇게 변화된 변수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우리가 0으로 다 맞춰놨고 표준 편차는 다 1로 세팅을 해놓은 거야. 자, 그게 거기 뒷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금 7페이지에 선생님 다시 정리를 해놨죠. 자,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 정규분포 곡선이 있지. 얘네는 막 평균이 바뀌고 표준 편차가 바뀌면 곡선의 모양이 바뀌어. 그때마다 면적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얘를 하나의 변수, G라는 변수로 다 바꿔치기 한 거야. 그 바꿔치기 하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표준화는 조금 전에 어떻게 바꿔치기 한다 그랬어? X에다가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를 바꾸면 그렇게 새로운 변수를 설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든 애들은 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새로운 변수로 다 바꾸는데 얘는 여기가 수학 점수가 됐던 국어 점수가 됐던 달리기 기록이 됐던 아니면 몸무게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걔가 정규 분포만 따르기만 하면 다 확률 변수 G로 바꾸는 거야. 수학 점수면 수학 점수의 평균을 빼고 걔 표준 편차로 나누고 얘가 달리기 기록이면 달리기 기록에서 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얘네들의 모든 데이터는 딱 이 하나의 곡선 안으로 다 들어와.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 각각의 면적을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안으로 다 변환시켜서 이 안에서 그냥 면적을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이 G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게 사람들이 딱 하나의 정규분포로 딱 두격화시킨 거야. 표준화시켰다라고 해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고 얘 평균을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 계산해 준 것처럼 당연히 0이 나오게 설계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얘 표준 편차는 1이 나오게 사람들이 설계를 한 거야. 그래서 평균은 0, 표준 편차 1. 그래서 분산도 1.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야,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때그때 면적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다 고생해서 이 녀석의 면적을 그냥 싸그리 다 구해놓자. 그러면 그 구해서 그거를 우리는 표로 정리해놓고 그냥 표에서 찾아서 확률값 쓰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 면적을 표로 정리해놓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이렇게 불러. 자, 그리고 거기 밑에 선생님이 표를 어떻게 읽는지 거기 써놨지. 자, 표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한 번만 배우면 진짜 누구나 다 읽어.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 확률 통계 모든 문제집과 교과서 맨 뒷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거든. 아마 쌤에도 맨 뒤에 들어가 있을 거야. 자, 여기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내가 읽는 방법은 여기 이제 소문자 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문자 지가 여기 있는 이 값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0.00부터 해서 쭉 써져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9, 뭐 2.0 이런 식으로 써놨지. 자, 여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써져 있고 여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를 표기를 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다 라고 하면 소문자 지혜값이 그냥 2.000, 즉 소문자 지혜값은 그냥 2인 거지, 2. 그러면 이 2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0에서부터 이 소문자 지까지의 면적을 사람들이 미리 계산해서 표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거기 써놓은 표에는 여기에 0.4772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이 0.477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얘가 확률 변수 대문자 지가 0에서부터 소문자 지인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772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는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0에서부터 1.9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려면 표에서 이 값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1.9랑 여기 있는 0.05가 만나는 점, 이 숫자를 답으로 쓰면 돼. 그럼 여기에 지금 0.4744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는 0.4744다라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표 읽는 거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그냥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여기 0에서부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실제로는 니네는 이 표를 볼 일은 거의 없어.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니네가 마주하게 되는 표는 모든 문제집과 시험에서 마주하게 되는 표는 선생님이 그 옆에 써놓은 표 있지. 니네는 모두 다 그 표 형태로 보게 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는 지라고 써져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0에서부터 대문자 지가 지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는 1.0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필요한 값 몇 개만 넣어놓는 거야. 근데 딱 이제 한 개만 넣어놓으면 그냥 그 값으로 계산될 거라는 걸 눈치챌 거니까 좀 한 두세 개, 세네 개 섞어서 넣어줘.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예 그냥 확률 값이 0.3413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를 계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것만 쓰면 돼.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이것만 이제 계산하는 마무리로 될 거거든. 그래서 정규분포의 모든 문제의 계산 문제는 막 정리하다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마지막 계산하는 거는 주어져 있는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0은 고정시켜 놓고 여기 있는 1 숫자만 찾아서 0.3413이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표 읽는 거.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진짜 쉬워. 정규분포는 우리가 평균 계산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 사실상 정규분포 문제는 이 값은 다 대부분 제시되거나 아니면 표를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게끔 뭐 다른 힌트로 제시되거나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 그럼 나는 이거를 만나잖아? 그러면 저걸로 넓이 못 구해. 어차피 접근 못하는 함수야.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확률 계산하라고 나오면 그냥 다 단계는 이거야. 무조건 표준화. 표준화 시켜서 얘 x값을 다 지의 값으로 바꿔.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 걔는 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거든. 그럼 그거 가지고 면적 계산하는데 그 면적도 표로 다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표준화 시킬 줄만 알고 표만 읽을 줄만 알면 된다. 그 표준화 시키는 식은 당연히 기억해야지. 그 표준화는 내 점수에서 평균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 쟤는 다 이 지라는 변수 안에 곡선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를 내가 시켜서 계산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뭐냐? 왜 나는 표준화를 시켜야 되냐? 그게 단순합니다. 선생님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표준화를 시키지 않으면
얘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실제로 인간이 풀려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아예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의 확률 계산은 무조건 표준화를 시켜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 확률 계산이 나오면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자, 표준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확률 변수 G로 변환한다라는 거야. 변환하고 나서 걔 확률 계산은 뭘로 한다? 표로 해, 표.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규 분포 확률 계산하라고 했어? 그럼 나는 이제 머리에 인지를 하겠지? 얘는 표준화 시켜서 G로 바꿔야 돼. 그럼 시험지 옆에 뭐가 있어야 돼? 정규 분포 표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정규 분포 표가 없어. 그러면 걔는 표준화 시키는 게 아니라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좌우 대칭. 그래서 그 특징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니네는 정규분포 확률 계산이야. 그러면 무조건 표준화. 근데 표준 정규분포표가 없어. 그러면 얘는 표준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종 모양, 가운데 대칭적으로 좌우가 모양이 똑같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딱 이 두 종류로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정규분포를 표준화시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아까 선생님 살짝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수학 점수가 정규분포를 이뤄. 우리 반 수학 점수가.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잖아? 그러면 이 정규분포 곡선 안으로 값이 다 변환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평균이 50인데 내가 50점 맞았어. 그럼 나의 Z값은 여기로 오겠지. 만약에 내가 60점 맞았어. 그럼 내 점수 60에서 평균 50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 점수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찍을 수 있거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어 점수도 정규분포를 따라. 그럼 내 영어 점수도 다 변환할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점수는 예를 들어서 60점을 맞았다. 영어 점수는 예를 들어서 40점을 맞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점수만 봤을 때는 수학을 영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막 평균이랑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잖아. 내가 사실 수학을 60점 맞았는데 막 평균이 70이야. 영어는 40점 맞았는데 평균이 막 20이야. 그럼 내가 영어를 더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만 보면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수학 점수 60점을 G로 변환해봤어.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는 얘를 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더니 나의 Z값이 여기에 찍히는 거야. 수학 변환한 점수가 여기에 찍히고 내 영어 점수도 변환했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더니 의외로 내 영어 점수는 여기에 찍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수학 점수의 절대적인 점수는 더 높지만 그거를 우리가 절대 평가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는 내가 영어를 더 잘했다가 이번에 영어를 더 잘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내가 이 숫자 자체의 절대값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 둘을 상대적으로 내가 뭘 잘하는지를 비교할 때는 표준화를 시켜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표준화 시켰을 때 이 값으로 비교하는 게 상대적인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통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수학 점수가 정규분포야. 그 다음에 달리기 기록이 정규분포야. 둘은 전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수학 점수와 달리기 점수의 기록의 상관관계도 맺을 수 있어.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여기에 다 찍어. 그 사람의 달리기 기록을 다 찍었을 때 달리기 기록이 높은 애들이 수학 점수도 높게 나오는 뭐 이런 연구도 할 수 있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이 안에 다 찍어서 서로 연결을 맺어서 걔네들의 관련성 이런 것도 연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표준화시키면 그런 비교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규분포 확률 계산은 표준화다. 근데 표가 없으면 그냥 곡선 모양 가지고 막 접고 대칭시키고 이렇게 해서 풀으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문제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다음 문제에서 이 학생은 국어를 더 잘하는지 수학을 더 잘하는지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지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는 이 점수를 다 변환한 값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고 나면 우리는 이 하나의 곡선 안에서 확률값을 다 계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표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표가 좀 특이한 게
여기 있는 이 제시되어 있는 값을 다 오른쪽에 들어가는 끝값만 제시되어 있잖아. 왼쪽은 다 0으로 세팅돼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여기 왼쪽은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냐? 그거는 당연히 대칭성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얘 모양이 좌우 대칭으로 생겼지. 그러니까 지혜값이 음수인 거는 굳이 내가 표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니네가 해라 이거야. 모양이 똑같다라는 걸 알면 내가 오른쪽 면적만 계산할 수 있게 해주면 왼쪽 면적 정도야. 니네가 이거 접으면 똑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0부터로 나와 있으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면적 계산하고 싶어. 근데 표는 무조건 0에서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그 정도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왜냐면 나는 여기서부터 알려줬으니까 네가 이게 궁금하면 네가 0에서부터 면적을 계산해서 나는 0부터만 알려주고 있으니까 0에서부터 A까지를 빼면 네가 원하는 거 나올 수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표를 다 만들어. 그럼 표가 끝이 없이 늘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0부터의 값만 알려줄 테니 그 나머지 값들은 네가 0부터로 그냥 다 변환해서 알아서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이 정도 계산은 선생님 봤을 때 아마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이제 표준화시키는 과정을 잘 보면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자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얘는 표준화시켜야지만 확률 계산이 가능하다. 어떻게? 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어?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어. 아까 평균 계산해줬지? 그래서 평균이 0으로 된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계산했을 때도 1로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러한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x자리에 얘가 x값이 m이죠? x값이 m이야. 여기 m 집어넣으면 분자 0 되니까 얘는 0으로 딱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x값이 여기 m 플러스 시그마다. 그러니까 m에서 딱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내가 여기 x자리에다가 이번에는 m 플러스 시그마를 집어넣어서 얘를 지혜값으로 변환했더니 여기 m 플러스 시그마 집어넣으면 m은 약분되고 시그마 분의 시그마니까 1이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1만큼 떨어진 값으로 나온다. 근데 이게 완전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힌 게 얘는 평균이 시그마잖아. 그러니까 얘 평균에서 얘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부분은 얘 평균에서 얘 표준 편차 1이지. 얘 표준 편차만큼 떨어지게 나와 있어. 당연히 이렇게 매칭되게 해놨어. 그래야 여기 면적이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거는 당연히 변환하면 여기서 1만큼 떨어져. 왜? 얘 표준 편차는 1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m 플러스 2 시그마 있지. m 플러스 2 시그마 값이 여기죠. 그럼 나는 이번에 x에다가 m 플러스 2 시그마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혜값은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암산되지. m 플러스 2 시그마 집어넣으면 m 사라지고 시그마 분의 2 시그마니까 얘는 2로 나오죠. 그럼 이 녀석은 뭐야? 여기에서 얘 표준 편차만큼 2칸 떨어 있잖아. 그럼 그거를 내가 지로 변환하면 여기에서 지의 표준 편차는 1이죠. 1만큼 2칸 떨어진 이 지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는 다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적용을 해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래요. 자,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x에서 x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이렇게 변환해야 됩니다. 그럼 x라는 글자를 얘로 바꿀 거거든. x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양변에 일단 70을 빼야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3이니까 얘를 3으로 나눠야죠. 이렇게.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빼고 양수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성립하니까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은 동일하겠죠? 얘가 바뀌지 않지? 똑같은 숫자 빼고 똑같은 숫자로 나눴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제 얘는 뭐로 쓸 수 있어? 표준 정규 분포 변수 G라고 쓸 수 있고
오른쪽은 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얘가 0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끝에 있는 숫자만 찾으면 돼. 그럼 여기 2 찾으면 답은 0.477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얘 구하라고 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G로 바꿔야 되니까 양변에 70 빼 마이너스 3, x 빼기 70, 그 다음에 얘는 3. 그 다음에 뭘로 나눠요? 얘 표준 편차 3으로 이렇게 나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G 되지? 그 다음에 1 되지? 자, 처음에는 니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 통계는 쌤 얘기했지.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 통계 단어는. 그러니까 통계 단어는 안 틀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머릿속으로 암산하지 마. 손으로 그려서 해. 얘는 암산하다가 틀린 놈들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여기서 통계에서는 아는 문제 틀리면 그냥 등급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 면적이잖아? 근데 표에서는 항상 0부터로 나와 있어.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나는 0에서부터 2까지 면적의 2배 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안 빠뜨리기 위해서 2배 먼저 해놓고 그럼 여기를 0으로 맞춰놨으면 나는 끝에 숫자 얘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1 찾으면 0.3413 이렇게 읽으면 돼. 자, 이제는 조금 속도를 붙여서 변환을 할게요. 이게 지금 다 똑같잖아. 여기에서 70 빼고 3으로 나누면 변수 얘로 쓸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바로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70 빼고 3으로 나눠서 쓰고 그냥 얘도 70 빼고 3으로 나누고 얘도 70 빼고 3으로 나누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쓸 거거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3번을 다시 해보면 자, 얘는 왼쪽 67은 70 빼고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바로 변화된 변수 G로 써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도 70 빼고 3으로 나눠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0.8185가 되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0이 아니잖아? 그럼 다 그려. 그리고 가운데 0이라고 쓰고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면적 계산했을 때가 0.8185거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얘 표준 정규 분포 곡선도 여기 전체 면적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다 색칠하면 당연히 절반 0.5겠지. 근데 여기 지금 확률이 0.5보다 크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이런 데 끊기면 안 되겠죠. 그치? 0.5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당연히 이런 데 찍혀야 되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계산한 게 0.8185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만큼은 얘를 뒤집어 엎어서 0에서부터 1까지로 읽을 수 있지. 그럼 0에서부터 1까지면 얘랑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면적은 0.3413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의 면적은 여기에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0.4772가 된다라는 거지. 두 개 빼면. 근데 여기는 이제 시작값이 0으로 세팅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표에서 얘 확률값만 비교해서 찾으면 저기가 2라고 되어 있네? 그럼 여기 숫자는 2여야 돼. 그러면 너는 2다라고 하면 A값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규분포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계산만 안 틀리면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진 않더라고. 처음에야 뭐 용어나 이런 게 조금 생소하지만 확률값 몇 번 계산하면 그냥 표에서 찾으면 되는 거라서 그냥 G로 바꾸고 표에서 찾고 이게 다거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숫자가 0에서 시작하지 않을 때 자칫 잘못 암산하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안 틀리게만 조금 주의하면 됩니다. 자, 문제 9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데 자, 얘는 이걸 대놓고 알려주면 이제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미정계수로 쳐버리고 확률값 알려주면서 역으로 이제 얘네들 찾게 하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자, 얘 확률이 0.9876이다. 근데 X가 정규분포지. 그럼 얘는 무조건 G라는 변수로 바꿔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G로 바꾸려면 여기에다가 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지 얘로 바꿔지잖아. 근데 뭔가 이 모양은 여기에 보여. 이게 보이죠? 그럼 얘로만 나누면 되겠지? 근데 얘는 양수잖아.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 안에서 나눠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저기 양변을 시그마로 나누면서 왼쪽은 시그마를 절대값 안에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없다. 물론 나는 절대값이 싫어 하면 여기서 아예 절대값을 벗기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정도는 그냥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오른쪽도 시그마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왼쪽에 있는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뭘로? G로 바꿔서 쓸 수 있고
얘가 K 이하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이 확률이 얼마냐면 0.9876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얘는 G라는 변수로 바꿨으니까 가운데가 평균이 0으로 바뀌어 있어. 근데 얘가 절대값이 K 이하라는 거는 마이너스 K에서부터 K 사이 확률이라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으면 얘 K는 오른쪽에 있겠죠. 두 개 면적이 똑같지. 그게 0.9876이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면적은 0.4938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2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표에서 0.4938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2.5니까 K의 값은 2.5 이렇게 찾으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문제 10번 한번 해볼까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주어져 있는 그 함수식 잘 보면 평균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저런 식은 우리가 1학년 때부터 2차 함수 막 대칭축 배울 때부터 썼던 표현이잖아. 100 확인했어? 이거는 확률 밀도함수 fx 100에 대한 대칭이니까 평균 100이겠지? 그럼 얘 변환해야지. 얘 평균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0. 그럼 얘는 표준 정규분포 변수 g. 그 다음에 얘도 m 빼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시그마 분의 8. 이 확률이 0.477이. 표에서 0.477에 해당하는 이 값이 얼마여야 된대? 2여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 편차까지 그냥 4로 나오죠. 그래 이제 다 나온 거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얘 계산하면 여기 100 빼고 그럼 마이너스 6이죠?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100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누면 됩니다. 자, 이거 확률 계산하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에서부터 자, 오른쪽은 2분의 5니까 2.5까지의 확률이다. 자, 얘가 양수음수 섞여 있으니까 표에서 이렇게 보면 그림에서 마이너스 1.5에서 2.5까지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뒤집어 엎어서 0에서부터 1.5에 해당하는 0.4332로 읽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0에서부터 2.5까지면 0.4938로 이렇게 읽으면 돼. 어렵지 않죠? 자, 밑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 자, 여기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t가 있는데 이 ft는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야. 확률값 계산에. 자, 여기 t가 바뀌면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지. 근데 얘네는 뭐는 일정해? 폭은 일정하죠. 그 폭이 얼마로 일정해? 2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t가 바뀌어도 항상 여기서부터 두 칸, 항상 어디서부턴가 두 칸의 면적만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가 4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주어져 있지. 자, 얘는 표준화시키 전부터 일단 상황을 살펴보면 자, 얘는 평균이 m이거든. 근데 저기 있는 ft라는 건 뭐냐면 어딘가 t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게 두 칸이라고 하면 t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면적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폭은 일정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칸 계산하거나 이렇게 두 칸 계산하거나 이렇게 두 칸씩 계산하는데 자, 이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이 두 칸은 평균에서 두 칸 계산해야 되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폭이 일정한 애가 나오잖아. 그랬을 때 이 확률값이 최대가 되려면 내가 여기 계산하고 있는 이 구간의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적분 구간의 한가운데지. 그 한가운데 중점. 그래서 얘가 양 끝에 중점 있지. 이 중점이 평균과 일치하면 가장 나이스하고 평균과 만약에 일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균과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확률값,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확률값을 최대로 만들려면 이 양 끝에 중점 있지. 양 끝에 한가운데 점이 평균과 일치하면 가장 나이스. 만약에 평균과 일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평균과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 주변에서 이렇게 두 칸 잡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평균을 끼고 좌우 이렇게 한 칸 한 칸에서 총 두 칸을 잡는 게 나으니까 내가 적분하는 구간의 한가운데 값이 평균이 되게 해주는 게 좋다고. 그러면 t랑 t 플러스 2의 한가운데 값은 이거잖아.
얘가 평균이 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t 플러스 1이 얘와 일치하게 되게 만들어주는 t가 바로 얘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t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여기에 4를 집어넣었을 때 평균 m의 값이 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4에서부터 6까지 적분한 게 최대가 되려면 4와 6의 한 가운데 평균이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 거라서 평균은 4와 6의 중점 5가 된다라고 보면 돼. 이해했죠? 자, 그래서 평균은 5다. 자,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5고 표준 편차 시그마다. 자,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건 FM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M이 5라는 걸 알았어. 그럼 F5를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t 자리에다가 다시 5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저기 곡선에서는 5에서부터 7까지의 면적을 계산하라는 거다. 근데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계산은 뭘로?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한다. 5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0. 이제 표준화된 변수로 쓰고 5 빼면 2, 걔를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자, 이 값이 얼마가 되게 해주면 돼요? 0.3413이 되게 해주면 돼. 그럼 여기 0으로 맞췄으니까 표에서 얘만 찾으면 되죠. 0.3413에 해당하는 지혜값이 1이니까 너가 1이구나. 아,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다? 2다. 그럼 다 구했으니까 F7 계산하라고 하는 거는 뭐 계산하라는 거예요? 7에서부터 9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평균 5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1. 자, 여기에 평균 5 빼면 4. 표준 편차로 나누면 2. 그럼 얘는 1에서부터 2까지야. 그러면 출발이 0이 아니니까 그려. 아직 니네가 완전 익숙하지 않으니까 대충 암산하지 말고 그냥 그려. 안 틀리는 게 중요해. 이거 하나 그린다고 해서 시간 걸리는 거 1, 2초밖에 안 걸려. 그래서 1, 2초 다른 데서 시간 줄여. 이런 거에서 시간 줄이지 말고. 그럼 얘는 계산하면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은 0.4772.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은 0.3413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뒤로 와서 문제 12번.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5야. 항상 통계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 수학 기호로 계속 정리해가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 눈으로 저렇게 흩어지게 놔두는 것보다. 자, 확률 밀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 F10은 F20보다 크고 F4는 F22보다 작다. 자, 평균이 자연수일 때 이거 확률 계산하래. 그럼 얘는 표 주어져 있지. 그럼 표준화 시켜서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무조건 이거 값 찾아야 돼. 그럼 저기에 주어져 있는 가나의 정보는 m을 찾기 위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 F죠.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게 이 정규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 높이 비교를 하라고 나오는 거는 다 뭐랑 관련돼 있냐면 평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대칭성, 다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FA랑 FB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이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여기가 M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FA보다 FB가 크다라고 나와 있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자, 1번 A가 여기 있어. 2번 B가 이쪽에 있어. 이 1번 케이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자, 일단 1번 케이스에서 내가 평균이랑 보면 당연히 M은 얘보다 크지만 이걸로 비교하는 것보다 얘네들의 위치가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의 중점이랑 평균이랑 비교해주면 좋아. 자, 이렇게 위치하면 얘네들의 중점에 해당하는 A 더하기 B의 절반은 당연히 평균보다 왼쪽에 생기겠죠. 자, 근데 A, B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치? 자, 밑에다가 다시 그려보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건 안 되죠. A, B가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야. A, B가 다 왼쪽에 있거나
A는 왼쪽에 있고 B는 오른쪽에 있거나. 그럼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는 상황은 만약에 여기가 A가 있으면 B는 이런 데 있어야지. B가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A랑 같은 높이를 그었을 때 얘보다 더 앞쪽에 B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만약에 B가 딱 정확하게 여기 놓여 있을 때 둘의 중점이 딱 M이랑 겹치거든. 근데 B가 여기 놓여 있지 않고 일로 당겼어. 그럼 A와 B의 중점도 얘보다 왼쪽으로 밀려나겠지. 그래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둘의 중점은 여기 M보다 살짝 왼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B가 M 쪽으로 달라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중점도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얘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얘네 두 개 비교해보면 얘네들의 중점이 M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그림은 1번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2번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 근데 B랑 M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얘가 공통식을 만들 수가 없어. 여기 그림에서는 B가 M보다 왼쪽에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B가 M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B랑 M의 대소관계로 식을 세워버리면 내가 식을 두 번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식을 세우지 말고 A와 B의 중점으로 식을 세우라고. 1번 케이스가 됐던 2번 케이스가 됐던 식을 하나로 표현하려면 1번이든 2번이든 공통된 특징은 뭐다? 둘의 중점은 M보다 왼쪽으로 가게 된다. 둘의 중점은 M보다 왼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의 높이 대소 비교는 얘네들의 중점의 위치랑 M을 비교해주면 좋다. 그러면 식을 두 개로 찢지 않고 두 가지 케이스를 하나의 식으로 한 번에 다 나타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4랑 F22 나번부터 보겠습니다. 좀 숫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부터 볼게요. 자, 4가 여기 있어. 자, 22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22가 여기에 있든 아니면 M의 오른쪽에 있든 특징은 뭐다? 얘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너네 둘의 중점은 M보다 왼쪽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중점 더해서 절반하면 13이죠. 4와 22의 중점은 M보다 왼쪽으로 치우칠 거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이랑 20을 비교하면 10의 높이가 20의 높이보다 커야 돼. 10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얘랑 같은 높이가 여기가 20일 거 아니야? 근데 10의 높이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20의 높이가 더 작아야 되는 거지. 좀 자리가 부족하니까 선생님 좀 조절할게요. 그러면 20은 얘보다 높이가 낮아야 되니까 얘보다 더 낮은 높이에 해당하게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니까 이 평균은 누구랑 붙어 있어? 왼쪽 숫자랑 붙어 있지. 평균이 왼쪽 숫자랑 가까우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평균은 오른쪽 숫자보다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점을 구했을 때 이 중점은 M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의 중점인 10 플러스 20의 절반은 M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자,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3 나오나?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15 나와. 근데 박스 밑에 M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평균 M은 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구했으니까 나머지 계산은 산수예요. 야, 사니까 이제 나머지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 다 구하고 나서 마지막 이거 계산하는 건 이제 선생님 생각해도 되지. 본인들이 변환해서 잘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13번. 자, 어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이고 표준 편차가 5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에서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라는 변수가 하나 나왔네. 걔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평균이 1740, 표준 편차가 5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그럼 그것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X가
2,000 이상인 이 고객 중에 15%니까 0.15겠죠. 얘네들의 15%가 자가용을 이용을 한다. 얘네가 자가용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2,000m 미만인 중에 5%. 그럼 X가 2,000m 미만인 고객들 중에 5%, 0.05겠죠? 자, 얘네도 자가용을 이용을 한대요.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자가용을 타고 있는 고객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조건부 확률이네요. 그럼 나는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을 다 넣어야 돼. 근데 얘는 인원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가 없고 확률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야지. 그럼 분모에 들어오는 거는 여기 1번 확률과 2번 확률을 더한 게 분모에 들어올 거고 분자에 들어오는 거는 그 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 미만이니까 2번이 분자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1번 확률, 2번 확률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의 답은 1번 확률과 2번 확률에 더한 게 전체 경우가 될 거고 그 중에 2번 확률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1번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말 그대로 이거의 0.5%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2번 확률은 얘의 0.0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또 어떤 사건이야? 여사건이지. 그럼 나는 여기 중에 이거 하나만 계산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X가 2,000 이상일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하면 표준화시켜서 여기에서 1,740을 빼고 여기 2,000에서 1,740 빼고 자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50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또 완전 땡큐인 게 눈 씻고 찾아봐도 지 값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어차피 얘네는 여사건이라서 얘도 변환하면 똑같은 값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보지 않아도 얘가 0.52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겠지. 근데 어쨌든 시험 볼 때는 확인은 해봐야 돼 어쨌든. 그래서 얘가 0.52가 될 거고 자 여기가 0.2니까 또 저기 0.2잖아. 또 얘가 크다 보고 또 0.8이라고 쓰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얘가 0.52보다 작다가 0.2니까 크다는 0.8이겠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려서 하라는 거야. 본인이 아직 정규 분포의 초짜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내가 0에서부터 0.52까지 여기 면적이 0.2거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그림에서 여기 면적이야. 0.8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0.5니까 0.5에서 얘를 빼야지. 0.8은 여기랑 여기를 다 더한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줍잖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려서 해.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면적이야. 상식적으로 얘가 0.8이 될 리가 없잖아. 여기가 0.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0.5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 0.2를 뺀 0.3으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계산할 수 있지? 0.3 곱하기 0.15, 여기는 0.7 곱하기 0.05. 자, 14번 보면 그 다음은 미정인의 반 학생 전체의 국어, 수학, 영어. 자, 이렇게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미정의 점수도 84, 76, 80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점수지. 얘만 보면 이 과목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안을 뜯어봤더니 국어는 평균이 조금 더 다른 과목보다 좀 높은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 세 점수를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게 나온 과목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순으로 얘기하라 라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뭘 잘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변수로 다 맞추고 다 평균을 똑같이 맞추고 표준 편차를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얘네들 점수가 얼마인지를 봐야 공평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거냐면 표준화된 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여기 주어져 있는 값을 다 표준화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정이의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국어 점수죠. 자, 국어 점수의 표준화된 값을 Z 국어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 점수에서 국어 점수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0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걸로 다 비교하면 돼. 자, 영어 점수의 표준에 된 값은 내가 받은 점수 76에서 72를 빼고 12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의 표준화된 값은 내가 받은 점수 80에서 68 빼서 8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이 값 중에 가장 큰 게 제일 잘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물어보면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해서 그거를 비교한다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문제 15번. 자, 어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0만 명의 점수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다음 표를 이용해서 성적이 상위 4% 이내에 속하려면 시험 점수가 최소 몇 점이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나타내보면, 자, 현재 여기는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내가 상위 4%에 든다라는 거는 여기 오른쪽이겠죠? 자, 그러기 위한 최소 점수가 몇 점이냐? A점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A점의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4%여야 되니까 0.04여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0.04면 평균에서부터 여기까지는 0.5에서 빼면 0.46이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이 정규분포 곡선안에서는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꾼다?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다. 자, 얘네들 표준화 시켰을 때 대응되는 부분의 면적이 기존의 면적이랑 딱 일치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50을 표준화 시키면 걔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점을 표준화 시킨 값은 A에서 평균 빼고 얘 표준 편차 20으로 나눈 값으로 대응이 될 거고, 그랬을 때 면적이 똑같이 유지되게끔 이게 표준화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면적이 똑같이 0.46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자기 시작값을 0으로 맞췄으니까 여기 표에서 0.46에 해당하는 지혜값을 찾아서 그 값이 뭐랑 똑같다? 여기 있는 최소 점수의 변환된 값이랑 똑같다. 정리하면 A값 나와요. 어렵지 않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자, 990점이 만점인 영어 시험에서 자, 신입사원을 선발을 한대. 자, 그랬을 때 여기 5,000명이 지원을 했고 영어 점수는 평균이 8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중에서 115명을 신입사원으로 뽑는데, 자, 정규 분포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러한 표를 대신 주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표준 정규 분포 표 대신에 얘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시그마만큼 떨어질 때마다 확률 값을 계산을 해준 거야. 물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얘를 표준화된 값으로 다 바꿀 수 있거든. 얘를 표준화시키면 0이 될 거고, 얘를 표준화시키면 얼마가 되겠어? 아까 봤지? 1 되겠죠?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얘를 표준화시키면 Z값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 지혜값이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 0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표준정규 분포표를 대신해주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나는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5,000명 중에 115명을 뽑았을 때 영어 시험 성적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은 평균이 얼마죠? 800인 이런 정규 분포 곡선에서 5,000명 중에 115명이 뽑히기 위한 영어 점수의 최소 점수, 이 A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뽑힌 애들이 5,000명 중에 115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자, 위아래 이 곱해서 정리하면 얘는 확률이 0.02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가 0.023이면 반대로 전체 0.5에서 여기를 빼면 되지. 그러면 0.477 되겠죠? 여기는 0.477이다. 이 0.477을 여기 표에서 찾는 거야. 근데 표는 지금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 좌우 대칭으로 값을 알려주거든? 그럼 여기 알려준 값을 절반했을 때 0.477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거 절반하면 0.477 나오죠. 얘 절반하면. 아, 그래서 0.477이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면적을 계산해야 여기가 0.477이다. 자, 얘는 우리가 변환하면 평균이랑 똑같죠. 얘는 굳이 지로 변환할 필요 없이 그냥 평균은 평균끼리 비교하면 돼. 그럼 내가 찾는 이 값은 뭐여야 돼? 평균에서 표준 편차 2칸만큼 더한 값이니까 그게 얘랑 일치하려면 얘도 평균에서 표준 편차 2칸만큼 더한 값이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지금 15니까 여기 있는 A점은 800에서 표준 편차만큼 2칸 더한 값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830점 되겠죠. 자, 17번. 이제 변수 여러 개 주어져 있어. 그럼 곡선도 여러 개지. 그러니까 정신 잘 차리고 색칠하거나 해야 돼.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하나는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 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 자, 보다시피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는 거야. 편차가 작으니까 애들 값들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라서 평균 주위에 많이 몰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 평균 주위가 우뚝 솟아오르게 그려집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정규분포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주위에서 솟아오른다라고 보면 돼.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확률 변수 x, y에 대해서 자, 여기서 x가 40에서 50인 범위 안에서 두 곡선이 x는 40, 그 다음에 x는 50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면적 중에서 여기 왼쪽 x는 40이랑 둘러싸여 있는 거를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곡선과 여기 두 곡선과 x는 50 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을 S2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S2에서 S1을 빼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는 어려워. 이걸 다 표로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표에서 알려주는 거는 뭐야? 확률 밀도 함수의 이 확률은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확률을 계산하려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X축이랑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X축 여기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생각할 거야. 그러면 S2에서 S1을 빼라 그랬는데 S2에다가도 이 부분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S1에다가도 똑같이 이 부분을 추가를 하면 어차피 똑같은 값 집어넣었으니까 빼면 어차피 사라질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쟤를 추가해야 얘가 X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면적이 돼서 확률로 매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S2는 얘죠. 이 S2에다가 얘를 추가를 하잖아. 그러면 넓이가 이렇게 색칠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이랑 똑같죠. 그쵸? 여기 왼쪽에 있는 애는 상관없어져 버리지. 얘를 추가하면 순수하게 얘가 40에서부터 50까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S2의 변수는 Y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얘를 확률 기호로 쓰면 Y가 40과 50 사이일 확률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S1에서 별을 더하면 어떻게 돼? S1에다가 별을 더하면 이 부분이잖아. 그럼 이 부분은 이 곡선이 X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변수 X가 40에서부터 50 사이일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변환해서 계산하는 건 아마 잘 할 거거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처음에는 표준화라는 개념이 좀 낯설고 그러지만 얘는 결국 여기까지 오면 다 똑같아. 그냥 평균, 얘 변수만 잘 보고 50 빼고 5로 나누고 50 빼고 5로 나눠서 표에서 다 찾으면 되니까 여기 이제 뒤에 남아있는 문제 이 부분 계산하는 거는 선생님 다 생략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자, 생 C단계에 있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통계는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다. 사실 경우의 수랑 확률은 그러니까 맘먹고 어렵게 내면 진짜 다 틀려라 낼 수도 있거든. 근데 통계는 아무리 어렵게 내도 그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C단계 문제도 보면 자, 여기 확률 변수 X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 확률 밀도함수는 fx. y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확률 밀도함수는 g. 자, 근데 f랑 g가 이 식을 만족한대. 그럼 평균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x의 평균이 80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잘 읽어야지 또 80이라고 읽지 말고 얘는 대칭축 얼마로 읽어야 돼? 40으로 읽어야지. 그래서 얘는 y의 평균은 40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값 알려줘.
그럼 얘는 바꾸면 되잖아. 평균 알았으니까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0. 그 다음에 여기 90도 평균 빼고 그럼 10인가요? 표준 편차로 나눠. 자, 이게 얼마냐면 0.4938이야. 그럼 표에서 0.4938에 해당하는 거 찾아. 2.5네? 그럼 2분의 5잖아. 그럼 이 값이 2분의 5라는 거지. 그럼 얘가 4분의 10이니까 시그마가 4라는 거야. 그럼 시그마가 4면 여기 집어넣어. 그럼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 40이고 여기 4 집어넣으면 4분의 4, 4, 16이니까 분산이 4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돼. 또 순간적으로 표준 편차를 4로 읽지 말고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는 2인 거야. 그리고 나서 얘 계산.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통계는 어렵게 내봤자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통계는 진짜 쉬워.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그 확률 통계 등급은 중간고사에서 좌지우지 되니까 앞에 거 잘해야 돼. 계속 연습해야 돼. 자, 20번 해보세요. 지금 X는 지금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 2고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2야. 그럼 표준 편차가 똑같아. 그럼 모양이 완전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 위치만 달라져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평행이동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확률 밀도함수 fx 얘 평균은 10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gx는 fx를 이동시켜야 돼.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F12보다 F20이 더 커야 된대. 그러면 일단은 F12는 여기 있지. 얘가 12니까 이 값이 F10이죠. 근데 얘는 GX는 20을 넣었을 때 이 높이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럼 얘가 옆으로 왼쪽으로 평행 이동되면 안 되겠지. 왼쪽으로 평행 이동되면 얘보다 다 밑에 놓이잖아. 그치? 그래서 GX는 얘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켰을 거야. 자, 얼만큼 평행 이동됐을지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요 정도라고 옮깁시다. 그래서 파란색 곡선이 GX. 자, 여기 있는 이 평균은 M이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 교점이 있지. 자, 교점은 얘와 얘 중점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M 플러스 10의 절반 이렇게 되지. 자, 20은 얘보다 여기 빨간색 높이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빨간색이랑 같은 높이를 가지는 이 좌표 내가 나타낼 수 있지. 이 점 좌표는 얼마가 돼? 얘랑 얘의 중점도 얘랑 일치해야 되잖아. 그럼 더해서 절반한 게 이거니까 얘 2배에서 이걸 빼면 되지. 그러면 2배 해서 12를 빼면 여기 좌표는 n-2 되죠. 그래야 더하고 절반하면 얘 나오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는 이 평균 m에서 왼쪽으로 2칸 떨어졌거든.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으로 2칸 떨어진 높이여야 되니까 여기 좌표는 m 플러스 2여야 됩니다. 그럼 나는 20의 위치를 찍을 수가 있어. 이 G라는 그래프에 20을 넣었을 때는 여기 빨간색 점선 있지. 얘보다 위쪽에 찍혀야 되거든. 그리고 저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랑 같은 높이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20의 위치는 얘와 얘 사이여야 되는 거니까 n-2와 20은 n 플러스 2 사이다. 이렇게 설정합니다. 자, 이거를 m에 관한 범위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 정리하면 18 이상. 자, 이쪽 정리하면 22 이하. m의 범위가 나왔어.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면 자, 확률 변수 y에 이 확률값의 최대값.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정교분포 곡선에서 확률값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은 양 끝에 가운데가 평균이 되면 가장 나이스하고 평균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면 평균이랑 가장 가깝게 만들면 돼. 그치? 그러면 여기 21이랑 24의 중점은 얼마가 돼요? 22.5가 되겠죠. 얘가 지금 3칸이니까 1.5칸, 1.5칸씩 더하고 빼면 얘 가운데가 22.5거든. 얘가 이 평균이 되면 가장 좋아. 가장 좋긴 한데 평균이 21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만든다? 얘가 평균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주면 돼. 다시 얘기하면 평균은 저기 22.5랑 가장 가까운 숫자로 세팅하라는 거야. 그럼 뭐밖에 없어요? 22밖에 없죠? 그럼 얘 평균은 22다. 그럼 나머지 계산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이게 22니까 22 빼고 2로 나눠서
표에서 찾아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확률 변수 21번.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시그마. 그다음에 y는 평균은 2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자, 기억법. 자, 변수가 서로 달라. 그러니까 저거 비교하려면 표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좌변 표준화시켜. g로 바꾸고 그러면 우변은 m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렇게 표준화가 될 거고. 자, y는 y 거 보고 표준화시켜야 돼. g로 바꾸고. 자, 2.5m에서 2m 빼니까 얼마가 만들어져요? 0.5m 되고 얘를 시그마로 나눠서. 자, 얘네 두 개가 같은지를 물어보는데 자, 이 값이랑 이 값이 반대 부호죠. 얘도 나타내면 2시그마 분의 m이지. 그래서 얘가 별이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별, 반대 부호죠. 근데 내가 지금 g로 다 표준화 시켜놨거든? 얘는 여기가 0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저기 오른쪽은 여기가 별이면 마이너스 별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 확률이 얘기하는 거는 별의 오른쪽을 색칠하라는 거고 자, 쟤는 마이너스 별의 왼쪽 색칠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면적이 똑같겠지. 기억번은 참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이런 식으로 다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번은 좌변 표준화 시키면 0. 그 다음에 평균 빼고 2시그마. 자, 우변은 2분의 1에 표준화 시키면 여기가 0 되고 그 다음에 평균 2m 빼야 돼. 평균 2m. 또 남의 거 보고 빼면 안 돼. 2m 빼면 m인데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시그마 분의 m. 자, 이게 같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얘는 잘 보면 얘를 별이라고 하면 얘는 2별이죠.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0에서부터 별까지의 면적이랑 0에서부터 2별까지의 면적을 절반한 게 같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얘는 표준화 시켰잖아. 이게 g야, g. 0. 자, 여기에 별이 있어. 얘랑 같은 간격만큼 떨어뜨리면 이 별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0에서부터 별까지의 면적이 0에서부터 2별까지의 면적의 절반이냐. 절반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녹색 부분의 면적이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역시 표준화 시켜야 돼. 자, 그러면 x를 표준화 시키면 g a-x 평균 빼고 x 표준 편차로 나누기. 그 다음에 y도 표준화. 그러면 얘는 y의 평균 2m을 빼고 y의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기. 자, 이게 1일 때. 자, 이거는 잘 보면 이거 같은 곡선이거든. 자, 하나의 곡선 안에서 얘는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색칠하고 얘는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색칠하거든. 방향을 잘 봐야 돼. 자,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대충 대략 찍겠습니다. 저 숫자가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색칠해. 자, 얘는 어디 있는지 몰라. 얘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얘 왼쪽을 색칠해. 근데 합해서 확률이 1이라는 거는 전체가 다 색칠돼야 된대. 그럼 내가 어딘가 세모의 왼쪽을 색칠해서 여기를 다 채우려면 세모가 어디 있어야 돼? 별이랑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야 다 채워져서 확률이 1이 되지. 결국에 여기 별과 세모는 같아야 된다. 이 시그마 분의 a-m과 시그마 분의 b-2m은 같아야 된다. 시그마 약분하고 넘겨서 정리해서 저게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자, 정규분포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제목을 보면 이거 엄청 중요해. 무조건 나와. 얘는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출제돼. 100%야. 안 나온 적이 없어.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라고 되어 있지.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어떻게 보면 다 이론이거든. 이론이고 여기서부터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실전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수학에서 약간 있을 수 없는 표현이야. 근사 이런 거. 비슷한 값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그냥 비슷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 거야 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이항분포를 일단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원리부터 보고 왜 근사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여기에 n번 던졌고 한 번의 시행에서 발생 확률이 P인 이러한 이항분포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밑에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놓은 거야.
그럼 얘는 n번 던졌고 한 번의 시행에서 발생 확률이 6분의 1인 이항 분포가 있어. 자, 이거는 n이 10일 때 확률값을 다 찍은 거야. 그럼 내가 n이 10일 때 확률값을 찍는다라는 거는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x가 2일 확률, x가 10일 확률을 다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이 점으로 찍어 놓은 거야. 이렇게 쭉 찍었더니 얘는 확률값들이 찍히겠지. 자, x값이 여기서 커지면 여기 거의 0에 가깝죠. 이렇게 확률값들을 내가 찍어 나가겠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 얘가 지금 이항분포 이 횟수를 변화시키면서 찍는 거야. 발생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n이 10인 상황에서 내가 x가 예를 들어서 7일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하면 10번 중에 7번 발생해요. 6분의 1이 7번, 나머지 몇 번이야? 3번은 6분의 5가 발생합니다. 라고 되는 거거든. 근데 얘네가 지금 다 0. 얼마잖아. 이 0. 얼마만 얘를 7번, 3번 곱해. 숫자 엄청 작아지겠지. 우리가 2분의 1만 곱해도 10번 곱해도 1024분의 1이잖아. 6분의 1을 7번 곱하면 이 숫자 얼마나 작아지겠어. 6분의 5를 많이 곱하는 것보다 당연히 6분의 1을 많이 곱할수록 숫자는 더 작겠지. 그러니까 여기 앞쪽 확률보다 얘는 구조상 뒤쪽 확률이 조금 더 작게 나오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컨비네이션, 10컨비네이션 7도, 컨비네이션도 10컨비네이션 0은 10이죠. 10컨비네이션 2는 조금 커지지. 우리가 이항계수도 쭉 써보면 1에서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나고 가운데 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경우의 수야. 이 숫자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확률값이기 때문에 일단 얘 때문에 엄청 작게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계산해서 찍어본 거야. 자, 이번에는 n의 값을 30으로 늘렸어. 그럼 잘 봐봐. 30으로 늘리면 예를 들어서 n이 30일 때 내가 x가 한 28일 확률 정도를 계산한다라고 치자. 그럼 얘는 30번 중에 28번 발생해요. 6분의 1이 28번 발생하고 나머지 2번은 6분의 5야. 이게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저 그냥 컴퓨터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학문은 그 전에 만들어진 거야. 이걸 손으로 계산하려고 하니 이게 진짜 너무 작은 값일 거 아니야? 얘 0.00 될 것 같은데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현타가 오는 거지. 뭐 0에 가까울 정도의 확률을 내가 계산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산하자는 이게 6분의 1을 28번 곱하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게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30번 던지지 않고 막 100번 던져서 확률 계산하다 보면 이게 다 찢어버리고 싶겠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 내가 이 숫자가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거는 그냥 허용을 하자. 대신에 이거를 계산하는 시간 대비 효율성을 조금 높이는 거야. 얘 수학에서는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수학 과목으로 들어온 역사가 수학 역사에 비하면 엄청 짧아.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무시했어. 뭐야? 미쳤어? 이게 단 0.0000001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엄연히 다른 숫자인데 그거를 그냥 대충 퉁쳐서 계산하자고 이런 게 이제 인정이 안 됐다가 이게 아무리 그래도 확률 값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조그만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냥 비슷한 값이라도 우리 좀 빨리빨리 계산하자라는 게 이제 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시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30번 던져서 확률값을 사람들이 다 우리 그냥 몇 번 노가다 해서 뭔가 좀 발견하자 해서 다 찍어보고 자, n이 50일 때 확률값들을 다 이렇게 찍어보면서 사람들이 찍어보고 그 점들을 선으로 다 연결해. 그 뭐가 보여? 보여? 종이 보여? 종? 종 모양이 보이지? 사람들이 야, 우리 이미 표준 정규 분포표를 다 만들어놨잖아. 얘 모양이 종 모양이랑 완전 똑같아. 어떨수록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그럼 n의 값이 커지면 우리는 이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대신에 모양은 종처럼 비슷해지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는 얘를 그냥 이게 종 모양이랑 비슷하니까 얘를 그냥 정규 분포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정규 분포로 그냥 계산해버리자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얼토당토 없이 그냥 뭐 종 모양이라고 그냥 정규 분포를 하자고 이거 너무 생뚱맞잖아. 그래서 이 통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근거를 제시해. 자, 내가 여기에 찍은 게
x가 3일 확률이죠. x가 3일 확률이지. 자, 이 x가 3일 확률이 자, 우리는 여기 있는 길이로 표현이 되지. 근데 여기 옆에다가 다시 조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가 내가 여기에서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x가 2일 확률, x가 3일 확률 이렇게 찍었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에서 이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완전 근본이 달라. 이항분포는 살고 있는 세계가 이산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살고 있는 세계가 연속확률 변수야. 이산확률 변수는 표를 만들어서 확률값을 하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정규분포는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정규분포는 곡선을 그려서 면적으로 구간을 설정해서 면적으로 확률값을 계산을 하거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찍어놓은 이게 뭐냐면 확률값을 함수값으로 표시해서 찍어놓은 거야. 그러면 얘는 이 길이가 확률이에요. x가 1일 확률은 이 길이가 x가 1일 확률인 거야. 여기 있는 2일 확률은 이 길이가 확률인 거고 3일 확률은 이 길이가 3일 확률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정규분포는 니네는 이거 확률값이 길이잖아. 근데 정규분포는 면적인데 니네 이 길이를 면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따진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왜냐면 이항분포는 횟수를 변수로 갖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가 무조건 한 칸이야. 무조건 한 칸이거든. 그러니 네가 정 넓이로 바꾸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가 한 칸이니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얘랑 곱하면 이러한 직사각형의 면적이 생길 건데 여기 있는 길이와 이 노란색 면적은 똑같겠지. 왜냐면 가로 길이가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1이면 이 노란색 면적도 0.1이겠지. 이해됐어? 여기가 만약에 0.2야.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면적도 0.2겠지. 여기가 0.3이면 노란색 면적도 0.3이겠지. 그래서 통계하는 사람들이 넓이로 바꿀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횟수가 변수라서 우리는 가로 길이가 다 한 칸씩 차이 나니까 네가 길이가 면적이 아니라 길이 때문에 태클을 건다면 나는 이 길이를 이 면적이랑 매칭시키겠어. 나는 이 길이를 이 면적이랑 매칭시키겠어. 라고 해서 자, 면적으로 바뀌잖아. 그럼 얘는 종 모양의 면적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또 태클 거죠. 뭔 소리야? 여기 비어있는 거 어떡할 거야? 면적이 여기 조금 차이 나잖아. 오차가 생기잖아. 그래서 통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근사라고. 정확한 값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확률이 얼마나 작겠어. 여기서 봐봐. x가 0일 확률 지금 여기 거의 바닥에 찍혀 있는 거 보여? 내가 50번 던지잖아. 그러면 50 컨비네이션 0, 1이죠, 1. 50 컨비네이션 0이랑 6분의 1이 50번 곱해진 게 얘 확률이거든? 이 6분의 1을 50번 곱하면 이 값이 얼마나 작은 값이겠냐고. 0.00일 거 아니야. 엄청 작은 값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엄청 바닥에 달라붙어 있겠지. 얘가 엄청나게 작은 값이야. 야, 이 면적이 지금 0.000000보다 되게 작은 값인데 야, 요 정도 여기 생기는 오차는 그럼 얼마나 작은 값이겠냐고. 이 정도는 좀 봐달라 이거지. 아예 못 구하는 것보다 이 정도 오차를 조금 감안하더라도 근사치라도 구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근사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이 내용을 알면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자, n의 값이 너무 커. 자, 그러면 이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이 너무 어렵다. 거의 불가능은 아니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GPT를 시켜도 될 거고 누굴 시켜도 될 텐데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 자, 이게 니네 시험 보는 입장에서
나는 시험 시간 안에 불가능. 나는 시험 시간 안에 6분의 1의 30승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을 때는 뭐 한다?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푼다. 그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려면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현을 하니까 얘 평균은 N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분산은 NPQ가 되니 얘는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인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점. 수학에서 안 쓰는 표현이지. 수학에서 이런 게 없어. 유일하게 니네가 통계에서만 이런 어정쩡한 단어를 보게 될 거야. 교과서에서도 저렇게 써져 있거든. 충분히 크면. 그럼 충분히 크면은 아무도 정하지 않아. 왜 정하지 않냐면 그 누구도 여기 오차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이걸 30으로 정하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야, 30 정도는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40으로 정해. 야, 40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끝이 없겠죠. 그래서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접어놓은 거야. 충분히 크면 책임은 누가 진다? 알아서 스스로 진다. 그럼 나는 시험장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교과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 아예 교과서에 대놓고 야, 자, 지금부터 우리는 30부터는 얘는 다 정규분포로 풀 거야.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아. 그럼 니네는 어떻게 판단하냐? 문제를 읽어. 이항분포야. 분명히 이항분포 문제거든? 근데 옆에 정규분포 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 근사시켜도 된다라고 알려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 시험지에서는 야, 근사해서 풀어도 돼? 이렇게 얘기 안 해. 그거를 표로 대신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표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 문제 풀 때만큼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오른쪽에 문제를 볼게요. 자, 22번. 한글 주사위를 720번. 정말 뭐 오해의 소지가 없지. 그 720번 컴비네이션 절대 계산 못하죠. 자, 72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 개수, 변수, 횟수, 여러 번, 확률 고정, x는 이항분포다. 720번 던졌고 한 번의 시행에서 발생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자, 1번은 뭐 평균과 분산 물어봤으니까 평균은 2개 곱하면 되지. 120인가요? 자, 분산은 여기 평균에다가 Q 6분의 5만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100이죠. 그래서 평균이랑 분산 구하고. 자, 가로 2번 볼게요. 자, X가 120 이상, 130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얘를 다이렉트로 계산하면 720 컴비네이션 120에 6분의 1은 120번 곱해주고 6분의 5는 600번 곱해줘야 돼. 그게 시험장에서는 불가능해. 그 판단을 니네는 표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던졌어도 표가 없잖아? 그럼 얘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그냥 정규 분포로 하지 말고 이항 분포의 이론적인 걸로 풀으라는 거야. 자, 얘는 근사시켜서 풀 거예요. 내가 표 줬으니까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니는 너 스스로 얘를 정규 분포로 근사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로 나타내려면 여기에 평균 표시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산, 표준 편차로 표시하겠습니다. 10의 제곱.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이거 앞에서 계속 했잖아. 얘는 표준화시키면 0. 얘는 120 빼고 15로 나누면 1. 그럼 0에서부터 1. 그럼 저기 표에서 찾으면 0.3413이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밑에 22-가로 3번 확률 한번 계산해볼까요?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양수음수 섞여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 저 정도 있으면 여기는 60은 어느 정도 있겠어? 저기 멀리 떨어 있겠지? 자, 여기까지의 면적을 계산하라는 거거든. 자, 교과서 표를 보든 센 표를 보든 여기 있는 이 값은 표에 없습니다. 그 왜 없냐면 사실 여기 정규분포 곡선은 이게 점근선이야, X축이. X축이랑 엄청 가까워지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기 X값이 얘는 실수 전체야, 정규분포는. 근데 이 모든 값을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표를 만들 때
얘가 어느 순간부터는 확률값이 너무 작은 거야. 확률값이. 그럼 표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겠지. 그치, 희재야? 얘는? 여기 뒤에서부터는 확률값이 너무 작으니까 표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그 표에서 안 넣은 거야. X값이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이 커지면. 그래서 내가 이게 표에 없잖아? 그 표에 없다라는 거는 여기는 무시하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 전에 옆에 선생님이 보면 옆에 여기 밑에 보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때 주의할 점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때 주의할 점. 얘는 하나하나씩 값을 계산해야 되는 그 확률값을 얘 면적으로 바꿔치기 한 거거든. 즉 다시 얘기하면 얘의 확률 질량 함수를 얘의 확률 밀도 함수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잖아.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바꿔치기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맞춰줘야 되냐면 정의역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같은 함수 찾을 때도 정의역이 같은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잖아. 무조건 뭔가를 얘를 얘로 바꾸려면 살고 있는 그 세 개를 같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이 살고 있는 x값은 0에서부터 n까지거든. 얘가 살고 있는 값은. 근데 여기 있는 정규분포가 살고 있는 값은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양의 무한대야. 일단 이거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근사시킬 때 이 이항분포의 시작값은 음의 무한대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근사시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720번, 막 300번, 100번 컴비네이션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얘가 0일 확률은 그 0. 얼마가 막 100번, 200번 곱해지면 얘 확률은 거의 진짜 거의 0이야, 0. 그러니까 얘를 음의 무한대로 바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사시킬 때 이 확률 변수 x의 양 끝 값은 정규분포의 양 끝, 음의 무한대랑 양의 무한대로 매칭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내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표에서 찾을 수 없는 큰 값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아, 여기 부분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라서. 그럼 결국에 여기서 계산하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그냥 다 계산하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확률은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0.341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다 색칠된다라고 봐서 남아있는 부분은 그냥 0.5로 계산하면 돼요. 표에서 없는 값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무한대로 그냥 열어버리시면 됩니다. 음의 무한대로 열어버리거나.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23번. 자, 어떤 환자한테 약을 투약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이다. 150명 환자에게 약을 투약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대놓고 정규분포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녀석이 표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 99명 이상이 치유돼야 되니까 150명 중에서 99명이 치유된다. 치유될 확률은 0.6인데 이게 99번, 나머지는 0.4를 곱할 거야. 플러스 150번 중에 100명 또 계산하고 150명 중에 101명,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항분포의 확률로 계산한다라는 거지. 근데 걔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해. 왜? 너는 시험장 안에서 얘를 계산 못할 거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할 때, 아, 내가 관찰하고 있는 거는 뭐야? 이 150명 중에서 치유되는 사람 수를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딱 99명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99명, 100명, 101명, 102명이니까 나는 이거를 일일이 다 쓰지 말고 150명 중에 치유되는 사람 수를 변수로 잡고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그 x가 99 이상이 될 확률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일단 변수를 잡아줘야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변수를 잡으라고. 그럼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게 치유되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 치유되는 사람 수를 x라고 하고 x가 99 이상일 확률이다 라고 두시면, 자, 여기에서 x는 1차적으로는 이항분포야. 이론적으로는 이항분포야. 150명 조사했고 한 명을 조사했을 때 그 치유될 확률이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인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얘가 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정규 분포로 바꿔야 돼. 그러면 얘 평균 두 개 곱하면 90인가요? 그 다음에 분산은 90에다가 5분의 2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야? 18, 36, 그 다음에 6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럼 이제 끝났죠? 자, x가 99 이상이어야 되니까 표준화 시키면 9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 자, 그러면 g가 얼마 이상일 확률? 2분의 3, 1.5 이상일 확률이다. 자, 얘는 1.5의 오른쪽만 색칠이 되는 거니까 0.5에서 1.5까지의 확률 0.4332를 빼주면 됩니다. 자, 24번은 처음 한 번에 잘 안 될 수 있거든. 아마 들을 때는 이해가 될 텐데 본인이 다시 풀 때 딱 어려워하는 형태야. 근데 이것도 몇 번 하면 진짜 금방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4번 문제는 그래도 한 두세 번은 연습해야 될 거야.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다. 근데 통계는 내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진짜 자료 정리만 잘 하면 돼. 그러니까 변수 잘 잡고 이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기록하면서 정돈을 잘 하는 게 중요해. 자, 여기서 일단 무게라는 변수가 하나 나와요. 일단 무게라는 변수를 잡읍시다. x라고 둘게요. 자, 따라서 제품의 무게. 자,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고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무게 지금 x라고 두기로 했잖아. 무게가 40 이상인 거를 불량품으로 간주한대요. 아, 그래서 두 번째는 불량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 불량품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가 40 이상인 건 다 불량이야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제품 2,500개 중에서 임의로 추출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푼 거는 여기 분홍색 부분 하나만 푼 거거든.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이다. 원래는 이거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해야 되잖아. 2,500개 중에 57개, 2,500개 중에 58개, 2,500개 중에 59개.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지. 표도 나와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정규 분포로 풀겠다라는 거야. 뭐를? 얘는 아무리 읽어도 이항 분포인데 2,500개 중에서 이 불량품의 개수 있지? 딱 이 불량품의 개수를 새로운 변수 y라고 둘게요. x는 이미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y가 57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 y가 바로 뭐냐면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죠, 개수. 자, 개수, 횟수, 사람 수, 여러 개. 확률은 고정, 계산은 안 했지만 뭐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y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는 2,500이에요. 자, 여기에 쓰는 거는 뭘 써요? 제품 하나를 조사했을 때 이 사건, 불량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여기다 써줘야지. 근데 불량이라는 거의 정의를 여기에서 정의 내렸잖아. 그럼 나는 결국에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는 이 불량품의 확률을 여기에 써야 되는데 그 불량품의 정의가 이거니까 불량품의 확률은 결국에 x가 40 이상의 확률이랑 똑같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는데 집중하면 돼. x가 정규 분포니까 그대로 표준화 시켜서 30 빼고 5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g가 2 이상의 확률을 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8이니 이 확률은 0.02가 돼서 50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이항 분포의 확률 계산인데 너무 많이 던졌고 정규 분포가 주어져 있으니까 너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풀으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 곱하면 평균은 50 나오죠. 자, 분산은 여기에다가 9까지 곱해주면 분산이 49니까 7로 나와요. 자, 저거 표준화시켜서 계산은 스스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5번 해보세요. 자,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은 5분의 1. 24번, 25번 둘 다 중요해요. 자, 25번.
자, 여기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은 5분의 1이야. 자, 2점을 잃을 확률은 5분의 4겠죠. 자, 빵점에서 시작해서 이 게임을 1600번을 합니다. 독립적으로 확률은 픽스돼 있다는 거야. 자, 1600번 시행하고 나서 점수가 736점 이상이어야 돼. 그럼 나의 점수를 결정하는 건 그냥 뭐야?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 점수를 결정하는 거는 이게 몇 번 나오고 이게 몇 번 나오냐는 거야. 근데 뭐 아니면 도니까 얘가 100번 나오면 얘는 1500번 나오는 거고 얘가 1000번 나오면 얘가 600번 나오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온 횟수를 변수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게 X번 나왔다라고 치면 전체 1600번 시행했으니까 밑에 있는 사건은 1600 마이너스 X번 나온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나의 점수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10점씩 X번 더해질 거고 마이너스 2점씩 1600 마이너스 X번 더해질 거라서 최종적인 나의 점수는 12x 마이너스 3200이 내 점수가 됩니다. 근데 이 내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73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부등식만 잘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에 3200 넘기고 12로 나누시면 됩니다.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그 정리하면 아마 328 나올 거야. 그래서 정돈을 하면 문제가 계속 단순해져.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X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X라는 거는 뭐냐? 얘가 X번 발생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내가 X라고 둔 거지. 횟수, 개수, 사람 수 여러 번 시행했어? 확률은 고정돼 있어. X는 이항분포예요. 시행 횟수는 1600번이고 한 번에 시행해서 발생 확률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정규분포로 바꿔야지. 표 주어져 있잖아, 밑에. 그러면 X의 평균 계산해야죠. X의 평균 계산하면 아마 32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에다가 5분의 4까지 곱하면 16의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럼 X는 뭘로 바뀌어? 평균이 320이고 표준 편차가 16이 정규분포로 바꾸니까 300 빼고 16으로 나눠서 저기 있는 표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26번. 자, 오른쪽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다음 주어져 있는 컨비네이션 값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컨비네이션이 의미하는 거는 뭘 의미해? 150번 중에서 발생 확률이 5분의 2인 확률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얘를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죠. 확률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누구의 그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항분포의 확률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이 이항분포는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냐?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가 총 던진 횟수겠죠. 150번 던졌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애를 지수값으로 갚는 게 발생 확률 5분의 2인 이러한 이항분포에서 여기 있는 54부터 69까지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X가 54 이상 그 다음에 69 이하일 확률을 표로 계산하래. 그러니까 대놓고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라는 거잖아. 여기 뒤에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서 표준화시켜서 계산해. 이 정도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장난감의 10%가 불량품이래요. 자, 여기에서 N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이항 분포죠? 그럼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전체 N개. 자, 불량품의 확률이 10%, 10분의 1인 이러한 이항 분포다. 자, 문제에서 N은 50 이상이야. 자, X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이 0.8664 이상이니까 이걸 식으로 써보면 절대값 X-10분의 N이 2분의 15 이하일 확률이 0.8664 이상이 되게 해달라. 그러기 위한 N의 최대값이니까 N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야. 이항분포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정규분포 표가 주어져 있네?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서 너는 이거 계산 못하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라는 거거든. 그럼 정규분포로 바꾸면 되죠. 자, 두 개 평균은 곱하면 10분의 n. 그 다음에 분산은 10분의 n에다가 10분의 9 표까지 곱해주면
100분의 9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분산.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 씌우면 10분의 3 루트 n이 표준 편차가 되겠네요. 자, 정규분포로 바꿨으니까 표준화 시킬 거야. 그럼 얘 표준화 시킬 때는 얘 평균을 빼고 얘 표준 편차 10분의 3 루트 n으로 나눠서 우리는 g라는 새로운 변수로 바꾸는 거잖아. 근데 이미 여기에 평균 뺀 식은 있어. 그럼 나는 양변을 뭘로만 나누시면 돼요? 표준 편차 10분의 3 루트 n으로만 부등식의 양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표준 편차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가서 나눠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면 왼쪽은 절대값 g로 바뀌는 거고, 자, 얘는 약분하면 여기는 5, 여기 약분하면 5, 그럼 루트 n분의 25 되죠? 자, 이 확률이 0.8664 이상이다 라고 되는 거고, 자, 얘는 절대값 벗겨서 쓰면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5에서부터 루트 n분의 25까지의 면적을 계산했을 때 얘 면적보다 커져야 돼.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0.8664가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지의 값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 얘가 지금 그려지는 게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니까 여기 있는 이 면적도 좌우 대칭으로 잡았을 때 딱 0.8664가 되는 그 숫자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데 알려주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얘겠지. 얘 두 개 하면 0.866사잖아. 그러면 0.8664의 절반이 지금 0.4433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1.5야.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1.5에서부터 1.5까지의 면적을 계산했을 때가 정확하게 0.8664인데 나는 걔보다 커져야 돼. 어떻게? 이렇게 구간을 잡았을 때. 그러면 쟤는 얘 구간보다 더 넓게 잡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5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루트 n분의 25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따라서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가 루트 n분의 25가? 정리해서 제곱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거. 자, 이거 정리하면 루트 n은 작거나 같다. 이게 1로 보내면 1.5분의 25야. 자, n 자연수지. 이거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야. 여기서 자연수 값 구해서 제곱하는 애들 의외로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소수점 계산이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7.3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7이네? 7 제곱해서 49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소수점까지 다 제곱한 다음에 거기서 자연수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7.2가 나온다. 그럼 7.1을 제곱해서 그 다음에 자연수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벗기기 전에 자연수로 먼저 골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